한명숙 대표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총선 후보 공천이 완료됐습니다. 지역구 공천에 의해서 어제는 비례대표 공천을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이 민생 대란에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국민 행복 시대로 들어가야 되는 과제만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1월 15일 시민사회와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 대통합을 이룬 이후에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 세력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여느냐 결정할 시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천 과정,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그 반성을 토대로 해서 이제 더 나은 시대로 나가기 위한 각오를, 다짐을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기대에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공천과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 그리고 희생자, 억울한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와 아픔을 딛고 함께 하나의 힘으로 뭉쳐서 국민이 요구하는 바꿔야 된다, 이제는 새 시대로 나가야 된다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은 이 사회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을 넘어서 절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이기는 시대를 연다는 뜻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국민이 하고 싶은 말을 좀 하면서도 조사받고 잡혀가지 않는 시대, 전쟁으로 인한 불안에서 해방돼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구할 수 있는 평화의 시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소박한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 4년 동안의 실정으로 온 국민들이 입을 다물어야 되고, 온 국민들이 아무리 일해도 먹고 살 수 없는 99%의 불행한 시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1%의 특권층만이 아닌 99%의 중산층과 서민이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통합당이 승리함으로써 그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의 실수와 저희들의 기대에 못 미침을 다시 한번 반성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열의로 저희들을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해서 국민이 이기는 시대, 사람 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표 원내대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4월 11일 총선 승리를 위한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입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를 심판하고
99%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혁명의 대장정의 첫날입니다. 이번 총선은 무능과 부패로 얼룩진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다시 선택하느냐, 아니면 경제를 살리고 교육을 바로잡고 복지를 강화할 수권정당 대한정당인 민주통합당을 선택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확신하면서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을 심판해야 할 이유가 민생 파탄, 민주주의의 파괴, 남북관계의 후퇴 등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가장 큰 것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정권이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지시하고 총리실이 실행하고 검찰이 은폐했던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인 민간인 불법 사찰 오리발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어저께 이영호 청와대 전 고용노사 비서관이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호통치면서 내가 몸통이다, 내게 모든 책임을 물어달라고 했는데 정말 속아 웃을 일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죠. 청와대와 권력 핵심부 윗선을 향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의혹의 불길을 끄기 위해서 가짜 몸통이 진짜 몸통 행사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그 말을 믿겠습니까? 이미 드러난 것만 해도 한국판 워터게이트 사건의 은폐 조작을 위해서 오간 입막음용 돈만 1억 원이 넘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법입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왜 침묵합니까? 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침묵의 동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검찰도 믿을 수 없습니다. 재수사에 늑장 부리더니 그것마저 군뱅이 걸음입니다. 제대로 이 문제를 수사하지 않고 또다시 꼬리자르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국정조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원 최고위원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과거를 반성하고 거울 삼아서 국민을 보고 자기 반성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해 맞이했습니다. 방금 김진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영호 씨가 내가 몸통이다 라고 외치지만 그것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법사위에서 수차례 추궁을 했습니다. 그 몸통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박영준 형님으로 이어지는 영프라임과 청와대입니다.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는 책임있는 답변을 할 차례입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명백한 말씀을 하실 때가 됐다.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원장도 모든 것을 침묵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가? 제발 입을 좀 열어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최고위원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어제 비례대표 선정 작업을 완료하고 이제 민주통합당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2012년을 점령하려는
민주통합당의 정신은 비례대표 1번 전순호, 3번 은수미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노동이 존중되는 복지국가, 그리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초심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지 총선 승리, 대선 승리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삶을, 나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국회의원, 첫 번째 대통령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에 부응하는 이런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행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국민과 더불어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를, 기적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윤희 최고위원 발언 있겠습니다. 예, 어제 공천이 이제 전반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주통합당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가장 노력하고 했던 부분이 정당 혁신과 2013년 평화복지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사실은 비례대표를 보면은 환경 생태 분야와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전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문가 내지는 그런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배치가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집니다. 반면 제가 그동안 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청년 대표, 비례대표 선정과 예선의 정치 참여 확대 분야였습니다. 사실 정당 개혁에 있어서 그동안 정치적 무관심층으로 분류되던 청년과 여성의 참여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년 비례대표도 4분이 선정이 돼서 2분은 안정권에 됐고 2분은 가능권에 됐습니다. 아마 청년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최연소 국회의원이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부분에 있어서도 15%를 저희가 이번에 의무적으로 꼭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현재 결과를 보면 한 10%를 좀 넘는 선인 것 같습니다. 좀 못 미치긴 하지만 저희가 상당히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마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훨씬 앞서가고 있고 지난 18대 때 민주당이 여성을 공천했던 7.5%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음에 또 20대 또 지방선거 공천에 있어서는 보다 경쟁력 있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아마 이 공천 과정에서 또 많은 아쉬움이 있긴 하겠지만 오늘로써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2012년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제 당무위의 의결을 거쳐서 첫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김광진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선배분들께서 경선과 총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사업, 소위 대학생 보금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꽃피는 3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의 마음은 아직 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삶의 존엄성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갖춰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은 아직 자신이 살아야 할 집을 못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친구 집에 얹혀 있거나 아니면 고시원에 임시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을 못 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비싸거나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숙사의 수용률은 전체 대학생의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학교 주변이 좀 저렴해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계속 학교 주변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세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해서 전세 계약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실 집주인은 3-4천만 원이면 전세집을 계약할 수 있는데 전세 임대주택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지원금의 최고가인 7천만 원 전부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을 통해 학교 주변 전세 가격 시세만 폭등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정책의 효과는 집주인에게 돌아가고 실제 학생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고 땜지치기 정책은 참 안타깝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한 달 이상을 못 보는 것인지 적어도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거의 문제는 삶의 질의 문제고 하락되는 청년 주거 질의 문제는 앞으로 민주통합당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